거리가 많이 나는데 이것까지 쓰시면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쓰면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오늘은 비거리를 내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시즌이다 보니까 드라이버 비거리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드라이버를 쓰고 있고 나이는 몇인데 드라이버 거리가 작년보다 더 줄은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비거리를 낼 수 있는 드라이버가 어떤 게 있느냐라는 질문이신데, 일단은 비거리가 어떤 요소 때문에 나는지를 알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기도 쉽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 비거리를 내는 그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요소는 우리 스크린 골프 가서도 내 볼 측정을 쉽게 해볼 수 있는 그 데이터인데요. 이 페이스에서 공이 튀어나갈 때 속도입니다. 이걸 볼 스피드라 그러는데, 이 볼 스피드가 빠를수록 비거리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볼 스피드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 드라이버를 공인 드라이버, 비공인 드라이버 이렇게 나누죠. 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이 페이스에서 공이 튀어나갈 때 속도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죠? 볼 스피드, 페이스에서 공이 튀어나가는 속도, 연관이 되죠. 자, 드라이버를 공인과 비공인으로 나눌 때 그 테스트하는 기준이 뭐냐면 헤드를 이렇게 딱 고정해 놓고요. 그 총을, 그러니까 이 공이 들은 총을 100마일로 페이스에 쏜다 그래요. 그럼 얘가 딱 맞고 이 튀어나갈 때 속도가 83마일 이하면은 공인, 83마일 이상이면 비공인,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 헤드의 그 최초의 설계가 83마일 이하로 설계를 했어도 이 로프트에 따라서 이 튀어나가는 속도에 또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제조사들, 특히 요즘에는 슬리브 타입이라 로프트를 각도를 마음대로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그 비공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제 83마일로 규정돼 있지만 83마일보다 많이 이하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인은 83마일까지 꺼야지 이 나온 드라이버가 83마일까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하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테스트할 때 약간의 오차, 로프트 각도에 의한 오차 때문에 83마일 이상으로 나가는 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비공인 드라이버는 뭐냐? 비공인 드라이버는 그게 관계가 없죠. 최대한 멀리 나가게 하려면 볼 스피드가 빨라져야 되니까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헤드의 내구성의 문제를 갖기 때문에 그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비공인이라고 얘기하는 고반발 드라이버는 83마일 이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볼 스피드가 거리에 미치는 영향이 60% 이상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냥 460cc, 그냥 똑같은 크기의 공인 헤드, 83마일 이하의 볼 스피드를 갖고 있는 공인 헤드를 써서 치게 된다면 신형이나 구형이나 어떻게 써요? 거리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왜? 갖고 있는 한계점이 딱 거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비거리의 60%대를 딱 잘라서 일단은 헤드의 반발력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버 길이를 길게 썼을 때 45인치가 아니라 46, 47인치를 썼을 때 스윙 스피드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어떤 데 영향을 주냐? 맞을 때 스피드가 빨라지니까 더 세게 맞죠. 그러니까 볼 스피드가 좀 더 빨리 나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길이를 길게 쓰는 것도 이 볼 스피드를 빠르게 만들기 위한 거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샤프트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자, 그것도 뭐예요? 골프는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이 좋으니까 내가 나한테 맞는 샤프트 쓰면 내 타이밍에 탁 때리니까 좀 더 세게 쳐주니까 이 페이스에서 볼 스피드가 좀 더 빠르게 나가겠죠. 네,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인체들은 83마일 이하로 헤드가 볼이 나가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길게 써서 스피드를 늘리던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샤프트 타이밍으로 맞추던 어쨌든 간에 공인 안에서는 내가 현재 쓰고 있는 드라이버하고 큰 차이를 두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똑같으니까 공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쓰고 있는 것도 공인이고 새로 사는 것도 공인이니까 길게 만들던 뭐 만약에 내 지금 쓰는 것보다 만약에 길어.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만약에 쳤을 때 좀 더 볼 스피드가 빨라질 수가 있겠죠. 조건이 다르니까. 아니면 좀 더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짧아. 그 내가 좀 더 세게 때릴 수가 있어서 볼 스피드를 더 빨리 한다면은 또 그것도 요소일 수 있고. 근데 기성품들, 우리 흔히 사는 테일러메이드, 핑, 뭐 타이틀리스트 이런 채들은 거의 모든 조건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길이도 뭐 45, 45.5, 스윙 웨이트도 뭐 디제로 D2,
총 중량도 뭐 300g, 뭐 315g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 샤프트도 뭐 벤투스가 껴있던, 텐세이가 껴있던, 우리 그 쓰는 샤프트들 껴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안에서는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은 공이 출발하는 초기의 각도예요. 이 원리가 뭐냐면 각도는 높고 공이 튀어나갈 때 이 볼이 회전하는 이 스핀의 양은 적고, 이 두 개가 매칭이 돼야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높이 뛰면서 멀리 가요. 그러니까 이게 낮게 가면서 멀리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세계 장타대회 나온 사람들, 우리 그 TV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높이 뜨죠. 그래서 멀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볼이 튀어나갈 때, 이 볼 스피드, 이게 무조건 빨라야 된다는 거고, 그 두 번째는 이 공이 출발하는 각도, 이게 높아야 되고, 세 번째는 공이 회전하는 이 백스핀 양이 적어야 되고. 그럼 대략적인 어떤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이 출발하는 그 런치 앵글이라고 그러죠. 볼이 출발하는 이 각도는 골퍼의 스피드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데, 뭐 한 100마일 정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 그러면 이 각도가 한 12에서 13도 정도가 좋아요. 그리고 뭐 90마일 정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다 그러면 이게 한 14도에서 17도, 18도까지도 괜찮아요. 그럼 80마일 이하로 여성 골퍼들 같은 경우는 거의 20도 가까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 골퍼들은 드라이버 로프트 12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를 너무 낮게 보내려고 그러면 거리가 절대 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스핀 양 같은 경우는 뭐 스피드가 빠르던 뭐 100마일이든 90마일이든 80마일이든 스핀의 양은 적은 게 좋아요. 그래서 무조건 3000 이하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런도 좀 생기고, 우리가 이 필드에서는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이 공이 계속 너무 이렇게 빨리 돌면 바람을 쉽게 타요. 이 골프공은 보시면 야구공하고 다르게 여기 딤플이라 해서 볼록 들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볼을 자르고 나면 단면이 이렇게 그 톱니바퀴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공기를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 공기를 퍼올리는데 얘가 바람이 불면 이게 막 빨빨 돌수록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더 타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스핀은 무조건 적게 걸려야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비거리가 나려면 첫 번째로는 이제 볼 스피드, 두 번째는 공이 출발하는 각도, 세 번째는 볼의 스핀의 양, 요 세 가지예요. 근데 뭐 볼 스피드는 우리 고반발, 뭐 샤프트 길이, 뭐 나한테 맞는 샤프트 이런 게 영향을 주는데, 이 헤드 자체가 그냥 공인으로 만들어져 있고 같은 크기라면 460 같은 크기라면은 그 차이는 굉장히 미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조건에서는. 그럼 이제 나머지 공이 출발하는 각도와 이제 백스핀 양인데, 이거는 이제 스윙하고도 관계가 많죠. 스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또 생기고, 또 하나는 클럽의 디자인에도 영향이 있어요. 요 지금 이렇게 제가 계속 들고 설명한 거, 이게 뭐냐면,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작년에 만들어서 제 영상을 이게 6개인가를 찍었어요. 이 드라이버를 갖고. 얘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고반발이죠. 예, 얘는 공인이 아니에요. 이 반발력을 높이 만들었는데 헤드가 커지니까 고반발 설계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볼 스피드가 빨라져요. 그래서 고반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헤드 크기가 460이 아니라 이건 520cc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일반 460 헤드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이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공간이 더 크죠? 자, 요즘에 뭐 얘기하는 10K 막 이러잖아요. 이건 그냥 10K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헤드가 커지니까. 460이야 이제 머리를 써야 되겠지만, 자, 보면은 페이스도, 크기 차이가 얘가 약간 크긴 한데, 와, 크다는 아니죠. 페이스의 높이도 비슷하고. 자, 그러면 차이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 위에서 봤을 때 차이예요. 이 윗면이 길어져 버렸죠. 예. 자, 이게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일단은 얘는 반발 개수는 일반 공인보다는 무조건 많이 나오죠. 예. 그 고반발이니까 볼 스피드는 무조건 빨라진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이 출발하는 각도, 이 출발하는 각도, 그리고 스핀의 양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 90년도 중반 이후에 그 헤드가 그 300cc 이제 400cc로 넘어가면서 어떤 그 설계가 나왔냐면 딥앤로우라는 설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페이스는 높게 만들고 중심은 이 헤드의 중심은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핀의 양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를 높이고 중심을 낮추면
이게 공이 출발하는 각이 이렇게 커지면서 스피는 적게 걸리는 거예요. 미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딥앤로우 설계라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페이스는 높고 헤드를 똑바로 놨을 때, 헤드를 똑바로 놨을 때 이 끝이 이렇게 떨어지죠. 자, 요즘에 드라이버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설계인데, 자, 이거는 보세요. 이건 보시면 이 끝이 높죠. 예, 딥앤로우가 아니에요. 높게 만든 설계예요.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뭐예요? 볼 스피드 기본적으로 빨리 가져가고 공을 같은 각에도 높이 출발시키는데 스핀의 양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를 쳐보면 탄도가 그러니까 높다는 느낌은 없어요. 공이 잘 뜨긴 하죠. 이게 딥앤로우니까. 근데 런이 많다고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스핀이 적게 걸리고. 그게 다 뭐예요? 이 딥앤로우 설계인데 이걸 460에서 520cc로 확장을 해놓으니까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추가로 반발력까지 높여버리죠. 그러니까 거리가 안 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된 거죠. 드라이버 거리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장비 쪽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분명히 이 세 가지 요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요소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장비보다 좀 더 다른 스펙, 길이를 길게 쓰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짧게 써가지고 세게 때릴 수 있다면 짧게 쓰던, 아니면 헤드를 아까 제가 만든 드라이버처럼 반발력을 높은 걸 쓰던, 그런 조건의 변화를 줘야 실질적으로 거리가 느는 거지. 그냥 광고에서 관성 모멘트를 크게 만들었다, 뭐 신형 샤프트를 뭘 썼다, 뭐 이거 갖고서는 거리 효과가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느낄 정도로 크진 않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뭐 연습도 못하고 필드를 나가도 옛날보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드라이버 거리가 200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 거의 220m 제가 찍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치고 한 게 230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거리가 그만큼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요소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드라이버 하나 바꿨더니 내 실제 거리보다 10%, 20%, 30%막 이렇게 는다? 그런 장담은 못해요. 그냥 10% 안에서. 쳐도 한 10% 되잖아요. 200 치다가 220 정도 치니까 운 좋으면 230도 가는데 거기에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만 돼도 저는 굉장히 성공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달라지면 비거리도 늘릴 수 있다. 근데 똑같은 상태의 채를 브랜드만 바꾸고 신형이라는 모델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연 비거리가 차이가 있을까? 저는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자, 오늘 비거리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참고하셔서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는데 성공을 꼭 하셨으면 합니다.